결혼식장 입구는 꽃향기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흰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이 또각또각 축복의 소리처럼 울렸죠. 하지만 그 문턱에서 축복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정분례 67. 회색빛 단발머리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손등에는 겨울이 남기고 간 갈라진 상처들이 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낡은 손수건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모서리에 자수로 놓인 별 3개가 오래된 밤하늘처럼 발해 있었습니다. 불례는 문 너머의 환한 조명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쓰리게 아팠지만 그 아픔을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진 38. 반듯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손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은 오지 마. 불례는 왜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 왜 한 글자가 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더 잔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옷 너무 티나. 사람들이 다 봐. 부탁이야. 나 오늘 망치기 싫어. 그 말이 불례의 심장을 손톱으로 긁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불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고 손수건을 쥔 손이 더 꽉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태프가 다가와 태블릿을 몇 번 훑어보더니 억지 미소를 걸쳤습니다. 어머님 하객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초대장 있으세요?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실까요? 밖에서. 그 말은 당신은 안쪽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불례는 딸 이름 윤서진 3글자를 말하려다 입술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딸 이름조차 이곳에서는 허락받아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하객들이 웃으며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신부 집안이 해외라더니 역시 다르네. 불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해외. 그 말이 칼처럼 박혔죠. 그런데도 불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딸이 더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만은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불례야. 오늘도 숨으면 너는 영원히 밖이야. 불례의 인생에는 늘 조용히가 붙었습니다. 조용히 벌고, 조용히 참고, 조용히 사랑하고, 조용히 아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불례는 늘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상인들이 천막을 펼치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릴 때 불례의 숨은 하얗게 흩어졌죠. 두꺼운 패딩과 낡은 앞치마 손끝은 갈라졌고 무릎은 쑤셨지만 불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딸의 도시락을 싸고 교통카드를 채웠으니까요. 서진이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며 돈을 내라고 했을 때 불례는 귀에 꽂고 있던 작은 금귀걸이를 빼서 팔았습니다. 딸은 몰랐습니다. 불례는 딸이 모르게 사랑하는 법부터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결혼 준비 몇 달 전 불례는 딸과 드레스샵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엄마 한 번만 같이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불례는 새 양말까지 꺼내 신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샵 앞에서 서진은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엔 그냥 들어가면 좀 그래. 밖에서 커피숍에서 기다려주면 안 돼. 불례는 그때도 그래라고 했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딸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걸 보며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말했죠. 예쁘다, 우리 서진이 참 예쁘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려온 수군거림이 불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기 신부가 팀장이라던데 집안이 꽤 좋대. 부모님은 해외라며. 완전 금수저 코스 아니야? 불례는 커피가 쓰게 느껴졌습니다.
단맛이 아니라 목구멍을 긁는 쓴맛. 그날 불레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서진이가 나를 숨기면 나도 서진이를 미워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엄마가 딸을 미워하는 순간 딸이 세상에서 혼자 남을 것 같아서요. 전날 서진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가족끼리만 간단히 해. 하객도 많고 복잡해. 가족끼리만. 그 말이 이상한데도 불레는 또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면 됐다 하고요. 그런데 전날 밤 불레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다가 우연히 서진의 통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가볍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속에 불레는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우리 집.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 어릴 때부터 내가 혼자 컸다고 보면 돼. 불레의 손에서 김치 양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마치 엄마라는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불레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들면 딸이 더 거칠어질 걸 알았거든요. 대신 밤늦게 혼자 방에 들어가 손수건을 꺼내 별 3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 한마디가 불레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레는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려고가 아니라 딸 손바닥에 꼭 쥐어줘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막히고 명단에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엄마 제발. 나 오늘만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며 엄마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불레는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가방 속 봉투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짧은 편지. 둘째, 오래된 병원 영수증 1장. 셋째, 통장 사본 1장. 그 통장은 서진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서진이 모르는 사이 불레가 20년 넘게 모아온 돈.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인생이 통째로 묻어있는 돈이었죠. 불레는 결혼식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깊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불레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불레야, 오늘은 참지 말자. 오늘은 엄마가 엄마로 서는 날이야. 그 결심이 쉽지 않은 이유를 불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늘 참는 쪽이었고 넘어가는 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으면 딸이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불레를 붙잡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 신랑의 아버지 강 회장.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딱 봐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강 회장의 시선이 불레의 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손수건. 별 3개. 강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빚이 눈앞에 나타난 사람처럼요. 그 손수건. 어디서 났습니까? 불레는 반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 별 3개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분의 표식입니다. 서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은 그냥 저희랑 관계없는. 서진은 끝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죠. 강 회장은 서진이 아니라 불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사람이 불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제 아들도 없고 제 집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왜 별 3개 앞에서 무너졌는지 불레는 몰랐습니다. 강 회장에게 별 3개는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숨값 같은 약속이었죠. 젊은 시절 강 회장은 사람을 잘못 믿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장도 집도 사람도 잃었고 마지막엔 아내까지 병상에 눕혔죠.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없지만 눈빛이 꺾이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버릇처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낡은 손수건에 별 3개를 놓아주며 이건 빚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죠. 강 회장은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로비에서 불례가 밀려나는 장면은 그의 오래된 죄책감을 깨우는 불씨였던 겁니다. 서진은 당황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스태프, 이분 내보내주세요. 지금 결혼식 망치려는 거예요. 그 말에 스태프 2명이 다가와 불례의 팔을 잡았습니다. 불례의 팔은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그 팔은 평생 들어올린 게 많았습니다. 쌀자루 물통, 폐지 묶음, 그리고 딸의 인생. 그 팔을 직원이 처리하듯 잡아 끌자 강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손대. 지금 누굴 끌어내려는 겁니까?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엄마를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럽다고. 그럼 너는 오늘 결혼이 아니라 뿌리를 배신하는 거다. 서진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사정이. 그때 불례가 처음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불례는 평생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참을수록 딸이 더 망가질 걸 알았거든요. 서진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불례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별 3개가 로비 조명 아래 잠깐 반짝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이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숨겨야 할 과거도 아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불례는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남게 하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내준 사람이야.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딸은 그제야 엄마 눈빛 안에 있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을 받습니다. 불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 알아.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싶겠지. 근데 세상은 뿌리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아. 불례는 병원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 태어난 그 겨울 큰 사고가 있었다. 그날 어떤 여자가 너를 살렸고 나는 그 여자의 부탁을 받아 너의 엄마가 됐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친엄마는 어디 갔는데? 사람은 자기 죄가 커질수록 진실을 더 밀어내려고 합니다. 서진이 딱 그랬습니다. 불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꺼내기 가장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살리고 떠났어. 정확히 말하면 떠난 게 아니라 남겨졌지. 눈보라가 치던 밤. 응급실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찢어질 듯 울리던 밤. 어떤 여자가 피 묻은 손으로 불례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하던 밤. 부탁이에요, 이 아이. 이 아이만은 엄마 있는 애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불례는 그때까지 엄마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세상이 너무 잔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불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갓난아기의 체온이 가슴에 닿는 순간 불례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불례는 손수건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별 3개는 약속이었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 너를 알아보게 해주는 표시. 그리고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내가 모아둔 돈이다. 내가 나를 숨겨도 나는 너를 끝까지 세워주고 싶었다. 서진의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숨이 가빠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턱 끝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나 그냥 내가 잘 나가야. 불레는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나던 어린 딸의 이마에 손을 얹던 그 손. 사랑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손. 서진아. 엄마는 내가 잘난 게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강 회장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 별 3개를 놓은 분. 제가 젊을 때 큰 빚을 진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끝이었어요. 강 회장은 불레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결혼식 어머니 없이는 시작 못합니다. 어머니는 이 결혼의 근본입니다. 서진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불레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내가 나쁜 딸인 거 다 인정할게. 근데 나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서진의 첫 번째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그대로인 채로 하객들이 있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 마이크를 잡았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처럼 지켜왔던 체면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이 거칠다는 게, 엄마 옷이 낡았다는 게 제가 만든 세상에 흠이 될까봐 숨기려 했습니다. 서진은 뒤돌아 로비에 서 있는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더 깊게, 또 한 번.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숨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숨기고 있었어. 서진은 하객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분이 제 엄마입니다. 제 인생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런 불레에게 신랑 도윤이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오늘은 어머니 자리입니다. 불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불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면 우리 딸이 덜 외롭겠구나. 그리고 불레는 결혼식장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지 않고, 처음으로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복도에서 서진의 친구 몇 명이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표정은 난처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야, 아까 그분이 진짜 내 엄마야. 너 해외라며. 예전의 서진이라면 웃으며 얼버무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진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응. 저분이 내 엄마야.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자 서진은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이다였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엄마를 못 받아들이면 그 세상이 잘못된 거야. 엄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레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내 딸이 사람 됐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엄마가 나 지켜준 것처럼. 불레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늘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밥 먹었니? 엄마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엄마는 묻습니다. 밥 먹었니? 그 한마디 안에 평생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엄마라면 늦기 전에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